네, 오늘 신문입니다. 한국일보부터 보실까요? 어제 이렇게 6천여 명의 경찰이 유병헌 씨의 도피 조력자를 잡기 위해서 금수원에 진입했습니다. 결과는 알다시피 또 허탕이었죠. 진입 과정에서 유병헌 씨와 장남 대균 씨가 금수원에 계속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수원 지하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지하에 뭔가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볼까요? 지하를 가득 채운 치과 시설들입니다. 제목에서도 이를 놓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치과 시설만 덩그러니 이렇게 썼습니다. 금수원 관계자는 지하 벙커 같은 것은 없었고 치과 진료나 응급 상황 시 사용하기 위한 시설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으로 쓰이는 대강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의 2층에는 유 회장의 사무실과 창고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로 확인하시죠. 자, 대강당 2층의 유병헌 씨의 개인 접견실의 모습입니다. 고급 가구와 각종 장식물들이 보이는데요. 유 씨의 집무실입니다. 자, 이곳에는 사진첩과 각종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회장님의 회의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가로가 무려 100m, 세로가 90m로 상당히 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대강당 2층에 3분의 1가량을 다 차지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는 곳, 또 인쇄하는 곳, 작품 전시실까지 아주 다양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도 이 진열대에 150여 대나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은 내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위트룸 접견실 같았다고요. 자,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유 씨와 측근들의 흔적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성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 남자 보시죠. 마스크를 쓰고 오렌지색 옷을 입은 이 남자.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많은 의혹의 중심이 되었었죠. 마스크맨 괴담으로 불리는데요. 그를 두고 고도로 훈련을 받은 폭파 요원이다. 세월호를 폭침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루머가 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도 없었다. 또 그를 가장 먼저 구조했다. 얼굴을 가린 이유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 이야기였죠. 생존 학생들의 침몰 당시 계란 냄새가 났다는 증언과 맞물려서 이 마스크맨이 폭발을 시킨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마스크맨, 구속된 세월호 기관실 조기수 61살 김모 씨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호 첫 재판 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는 도대체 이 김 씨가 폭파요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입고 있었던 주황색 작업복은 기관부에서 일하는 서원원들이 보통 입는 옷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름 노출의 계절이죠. 두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몰카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돌아다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타인의 신체 사진을 마음대로 찍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을 찍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차림을 촬영한 사진들이 그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허벅지나 다리 등을 부각시키지 않은 전신을 찍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인데요. 검찰 쪽은 이 법원의 유죄 인정폭이 너무 좁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진은 찍고 난 뒤에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정 부위만 확대해서 배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사진이 몰래 다른 사람의 카메라에 담겼고 배포가 돼도 전신을 찍은 것이기에 괜찮다라면 말이죠.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더운 여름 물가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물놀이 사망사고 빈번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경기 가평 남양주 지역의 하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 태안, 보령 해안가가 15명이었고요. 그런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물살이 빠르고 깊은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얕고 유속이 느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천이나 계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남녀 성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219명, 여자는 21명이었습니다. 사망자의 91.3%가 남자였습니다. 결국 안전 부주의가 난 결과라는 것이죠. 물이 얕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내 수영 실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혹은 술을 한 잔 걸치고 물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